안녕하세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내놓고 양도소득세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현행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만 남아있다면 당해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을 해서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를 총 합계하여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개정을 해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을 해서 보유기간 공제율을 양도차익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행 최고 80%에서 50%까지 낮추고 다주택자의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빵으로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과 타 유튜버들이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혼선을 야기시키는 것 같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을 해보고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다가올 주택시장의 변화의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정 소득세법 법률안은 민주당이 의총을 거쳐서 이미 당론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여야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또 한 번 주택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와서 주택가격이 출렁일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선 개정 법률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자의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종부세의 주택가격 부과 기준을 상위 2%에게만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점을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다시 기산을 하겠다는 얘기고,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양도차익 구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차등 구간 공제 내역을 좀 살펴보게 되면 5억 이하는 40%, 5억에서 10억까지 30%, 10억에서 15억까지 20%, 15억 초과는 최소 10%만 장기보유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종전에는 1주택자라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를 했다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공제가 가능했으나 2023년도부터는 양도차익이 15억을 넘게 되면 최대 5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30%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정 법률안 내용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1주택자 보유기간 기산점을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다시 기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겠고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배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는 종전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겠고요.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양도차익 금액 구간에 따라서 차등 공제하겠다는 이 조항은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하되 신규 주택 취득자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1주택자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을 전부 처분을 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남은 시점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되, 기존의 다주택자들에게 적용했던 공제율은 그대로 종전 공제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양도차익 구간별 차등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축소하는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게만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본다면 다주택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 즉 내년 말까지는 적어도 주택 하나만 남겨놓고 다 처분하라는 유도의 메시지가 되겠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대폭 축소할 테니 더 이상 집을 사서 다주택자가 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뀔 때 신속하고 정확하며 알기 쉽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클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최대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상에 종부세 과세 대상 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대상은 현행 6억 원이며 1세대 1주택자는 예외적으로 9억 초과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종부세 개정 법률안 내용을 보게 되면 주택가격 상위 2%는 언제든지 무조건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의 악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대상을 주택가격이 아닌 상위 주택가격 인구 몇 프로라고 규정하는 세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유례없는 법 제정이 되는 것이죠.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며 조세 형평성 면에서 있어서도 지극히 모순되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변하든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상위 2%는 무조건 조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으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법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아마도 세계에서 유례없이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택가격 상위 2% 인구는 해마다 고정적으로 세금 총알바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초래할 수 있는 악법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택가격 상승에 맞춰서 과세 대상을 일괄적으로 주택가격에 맞춰서 인상하는 법률 개정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법률 개정안을 보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이 개정안이 국회법을 통과를 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 세금 계산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실제 계산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A주택, 즉 양도가액 35억, 취득가액 15억, 필요경비 5천, 보유기간 15년, 거주기간 10년,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구하게 되면 19억 5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19억 5천은 15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1억 2,960만 원이 되고, 개정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를 적용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3억 7,357만 5천 원, 즉 차액이 2억 4,397만 5천 원으로서 종전보다 288% 폭등하는 폭탄 세금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주택정책들의 효과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70 부동산 정책 및 세율의 대폭 인상으로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현재까지도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으며 근본적인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주택자는 고액의 양도세 부담을 느껴서 양도보다는 오히려 가족 간의 증여를 선택을 함으로써 매물 잠긴 현상만 더욱 초래하게 되고, 1주택자가 장기 보유할수록 양도 차익이 더욱 커져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취지는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을 해서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제정이 되었으나,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주택을 장기 보유할수록 오히려
양도 차익이 더 커져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줄어들고 양도세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집 하나를 오래 보유를 해서 주택가격이 올랐을 뿐인데 오히려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게 폭탄 세금 총알바지가 되라는 것은 악법 중에 악법이 아닐 수 없고 차라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아니라 폭탄 세금 투하 법안이라고 명칭을 짓는 것이 더 부합할 것 같습니다. 제발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수십 번의 임기응변식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던 만큼 만질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시장 자율 기능에 좀 맡겨보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시장을 개판 만들어 놓고 툭하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완전히 누더기 걸레세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는 20여 차례 이상의 부동산 정책과 세법을 개정을 통해서 주택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주택시장은 정부 정책이 간섭할수록 눈덩이처럼 가격만 올라서 집을 가진 자는 세금 고통으로 집이 없는 자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영원히 집 구하는 것을 포기 상태고 이렇게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정부 정책 실패를 좀 나열을 해보자면 임대차 3법 조기 시행으로 인해서 전세가격 폭등은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각종 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출애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족 간 증여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으며 하루아침에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전격적으로 없앰으로써 또는 재건축 주택자의 의무 거주 기간을 백지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큰 혼란을 자초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백약이 무효임이 이미 증명이 됐고 청와대나 정부 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임기응변식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의 대혼란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제발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정신 좀 바짝 차리시고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냉철한 이성을 찾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울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